안녕하세요. 기록물 관리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업무 담당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핸드폰 열심히 보고 계시던데요? 네. 그 SNS에 사진을 좀 올리느라고요. 저도 SNS 정말 좋아하는데요. 현대인들은 그런 공간에서 하루를 기록하고 친구와 소통하면서 정보를 나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단순한 일상의 흔적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삶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공공기록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기록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순간이나 정책, 결정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서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같은 게 뉴스에 나오면 그냥 흘려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공공기록물로 남아서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네. SNS에 가끔 1년 전 추억 이러면서 제가 이전에 남긴 여행 사진 같은 걸 다시 보여주잖아요. 저도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사진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공기록물 역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기록물을 생산할 때부터 관리하는 매 순간 신중,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지켜나가는 일은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눠서 아쉬운데요. 하지만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뒀으니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물, 기록하다. 우리가 참 흔히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인데요. 기록물이 무엇이냐라고 갑자기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정보가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책이나 그림, 음악도 모두 기록물에 해당하죠.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의하는 기록물이란 조금 다릅니다. 기록물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정보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기록물처럼 매체에 고정된 것은 같지만 개인과 조직의 활동의 증거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행정박물이란 관인, 상장, 상패, 기념물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활용한 형상 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합니다. 그럼 기록물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왜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기록물의 가치는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록물의 1차적 가치는 기록물의 생산 목적과 관련된 본래의 가치이며 2차적 가치는 생산 목적 이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1차적 가치는 주로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2차적 가치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 등에게 요용한 가치입니다. 이처럼 보존 기록물은 생산 당시 목적 이외에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정부 활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기관의 대표자, 언론인,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물을 열람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국가기록원의 열람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 기록물을 활용하고 판결문이나 형사사건 기록물 등 행영 기록물은 과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사용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입증, 독립운동가의 활동 확인,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의 보상도
모두 국가기록원과 공공기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건축 도면인데요. 이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는 생산 당시의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록물에 담겨 있는 풍부한 정보는 시민들이 연구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도면을 활용해 연구자나 영화 제작자들이 건축사를 연구하거나 일제강점기 경성의 거리 풍경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물은 어떤 활동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유용한 정보 자원입니다. 이러한 기록물 관리에 법적 기준을 부여하는 기록물 관리 법령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의 기록물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공공기록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기록물법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꼭 기억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공기록물법의 목적부터 살펴볼까요?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향점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법적인 책임과 업무 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을 추구하는 것인데 설명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 책임이란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이나 결정에 대한 답변, 설명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은 기록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은 공공기관 업무 활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생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향점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기록물 관리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위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자산인 동시에 시민에게는 국정 참여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기록물 관리는 우리 사회의 기억과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여 기록문화 유산을 축적하고 보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잘 관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기록물 관리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공공기록물법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에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과 활용 등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는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몇 년 전 모 기관이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해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 기록물 관리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기록물 관리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물 관리를 어떤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4대 속성 보장, 전자적 생산 관리,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책임자는 이러한 기록물 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록물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록물은 그 형태와 구조에 상관없이
이 네 가지 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활용까지 기록물 관리 전 과정에서 이 속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 원칙은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입니다. 이 원칙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정보 추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자정보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 등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문서를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또 다른 원칙은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입니다. 표준은 최선의 실무 요령으로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기록물 관리 표준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물법 제16조에는 기록물 생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행령은 더 구체적인데요. 결제 문서뿐만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이력 정보, 검토 사항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고 시행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즉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처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과 이력 정보, 보고사항, 검토 사항을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한자가 공문을 기한하면 검토자와 결제자는 기한자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수정할 수도 반려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은 모두 이력에 남습니다. 즉,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정 사항이 전자적으로 기록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물 등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해당 기록물에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그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 접수되지 않은 비전자 기록물도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의 증거인 기록물을 열심히 생산만 하고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무명인의 탄생과 같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법적인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까요. 기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번호가 없다면 체계적, 효율적인 기록 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생산한 기록물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 업무의 증거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전임자의 업무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참고할 자료나 기록물 없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업무 과정을 꼼꼼히 기록으로 생산했을 경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 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후임자가 업무를 추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행정감사 등 업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을 통해 나의 업무를 증빙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은 생산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업무가 종료되면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별도의 조직으로 옮겨서
즉 이관하여 관리하는데요. 이처럼 기록물을 이관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기록물 관리기관이라고 합니다. 생산부서에서 업무가 종료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기록관에서 관리하던 기록물 중 보다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은 연구기록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조직 체계는 생산부서, 기록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3단계 구조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록물 관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리과, 즉 생산부서에서 직접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물 폐기는 처리과 의견 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리과에서 폐기를 결정해 집행하는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산한 기록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기록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업무 과정들이 모여 기관의 기록이 되고 각급 기관의 기록이 모여 대한민국의 기록이 되며 그것이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 과정에서 기록물들을 원칙에 맞게 잘 생산하고 보존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연대기, 현대판 실록을 쓸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겠죠?